여기는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일부 잃으시는 케이스였고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일단 전세 보증금이 너무 많았는데 최우선 변제로 해서 잃는 금액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보증금 1억 중에서 6,300을 잃으시는 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점유 이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인도명의 신청을 했고 캐고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점유자분이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밤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고요, 집에?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저희 여러분들한테 물건 추천을 할 이유던가 아니면 저희 교육생이 매도한 사례가 있거나 오늘은 후자 이유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소액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소액 투자 내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있지만 이거를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파트만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 돈만 모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모아서는 여러분들이 자산 올라가는 가격에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은 투자금이 뭐 아주 소액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물건 자체로 봤을 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한 2배 정도 돈을 불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는 물건은 2023 타경의 2691 사건 번호고요. 저희 교육생이 지난 2월에 이제 2억 700만 원에 낙찰받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요 동네를 보시면 이 주변만 봐서는 사실 뭐가 없어요. 이 빌라 단지 있고 그리고 여기 주변은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준신축이고 주변 공기가 좋다는 거 외에는 사실 그게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차로 한 5분 정도만 나가면 바로 스타필드 고향점이 나오게 됩니다. 스타필드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 또 수요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 신축들이 들어오거든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런 빌라의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이 정말 야무지게 조사를 잘해가지고 수익률을 한 70% 정도 만든 사례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제 동산파크빌 3차 202호고요. 요거는 이제 매매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감정가 2억 8,200짜리를 1억 9,700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 교육생이 2억 700만 원에 쓰셨고 당시 조사한 시세는 한 2억 6천에서 7천 정도로 조사를 하셨고 정말 이제 빠르게 팔기 위해서 1,000 정도를 더 깎아서 2억 5천에 단기 매도를 하셨습니다. 각종 비용은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희 교육생분이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띄워드리고요. 전체 이제 비용으로 치면 이제 각종 취득세 법무비 합쳐서 839만 원 도배랑 이사 청소만 하셨기 때문에 그 비용이 80만 원 들어가셨고 집을 팔고 나서 내는 세금은 한 450만 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통장에 이제 순수익으로 남는 돈은 2,500만 원 이제 통장에 세금 다 내고도 남게 됩니다. 2,500만 원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는지가 이제 수익률의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투자를 했냐면 전체 투자금은 3,54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 돈 3,547만 원으로 취득세, 잔금, 뭐 법무비, 도배 그리고 이사 청소하는 것까지 다 내고 나서 불려진 돈이 2,500만 원이니까 나누고 나면 71%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한 30% 이상만 나와도 굉장히 잘한 건데 이분은 뭐 40% 50%가 아니라 70%까지 양도차익을 실제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수익률 좋게 입찰하신 거고 그도 그럴 게 이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중심부에 있거나 아니면 역세권 이런 데 입찰을 하셨으면 사실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교적 덜 관심을 갖는 경기도 내에 있지만 번화가에서 좀 동떨어진 곳에 있는 물건을 싸게 받아서 좋은 가격에 단기간에 팔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례를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역세권이고 뭐 교통이 좋고 입지 좋고 주변에 상권 갖춰져 있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빨리 팔릴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런 빌라만 매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입지가 떨어지면 그만큼 가격을 더 싸게 내놓으면 이것도 팔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매도해야 될 대상은 갭투자, 투자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실거주자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집이 싸고 공실이고 내부 상태가 좋으면 어쨌든 실거주자들이 가격이 맞으면 그 가격에 맞게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따가 집 내부도 한번 보고 인터뷰도 해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내가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근데 아파트를 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 정말 큰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아파트는 입찰해서 낙찰받기도 어렵고 낙찰받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금이 적으신 소액으로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빌라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골 가실 필요는 없고 경기도 인천 지역 내에서도 매매가 되면서 소액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많이 제작을 했으니까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 이 물건은 이제
이제 제가 한번 내부 촬영하면서 또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살고 계셨던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인데 보증금이 1억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많은 보증금을 날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명도할 때 상당한 저항이 예상이 됐고 저희 교육생분이 이제 당시에 저희 학원에서 제휴돼 있던 이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그 내용도 어땠는지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월 말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4월에 하셨는데 계약서를 이제 7월 말에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이따 인터뷰 나누면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매도된 빌라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 비슷한 것들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먼저 가신 분의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또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경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저희 교육생분과 한번 인터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쟁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 저희 19기 졸업생이신 저희 분홈님 이제 옆에 모셨고요.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19기 졸업생 분홈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분홈님이 또 단기에 빌라도 이번에 매도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매도가 된 게 맞나요? 이게 한 2주 정도 더 늦게 됐습니다. 아, 매도가 2주 정도 됐고. 네,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본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아파트보다 좀 늦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임차인이 살고 계실 때는 인도 명령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 기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잔금을 납부하고 한 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명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 이게 감정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쓰셔서 받은 거죠? 감정가가 이제 2억 8천 정도 됐었는데 제일 처음 낙찰받은 거라서 한 1,000에서 1,500 정도만 남겨보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74% 가격인 2억 777만 원에 네.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간 오싹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근데 1,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남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시세가 더 높았던 건가요? 아니면 낙찰이 더 싸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이걸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제 대출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도 몰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사비라든가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 다 산정했을 때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고 계산했던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의외로 인테리어비도 사실 크게 들지 않았고 제가 놀랐던 게 지금 이 내부 상태가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라 원래 들어오셨을 때 물론 이제 좀 지저분하긴 했겠지만 도배랑 이사 청소만 한 상태가 요거라는 게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분홈님도 들어오셨을 때 되게 좀 좋지 않으셨나요?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중문도 있고. 네, 중문도 있고 방도 다 큼직큼직 잘 빠져 있었고 이제 벽도 이제 이렇게 아트홀로 잘 돼 있고 그래서 너무 깨끗한 상태여가지고 네. 너무 좋았던 딱 첫 낙찰 물건 명도하고 들어왔을 때 그 즐거움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낙찰이 2월 말쯤 된 걸로 제가 봤고 이게 어쨌든 뭐 명도하고 매도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죠? 아마 명도 이후부터 딱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럼 매도가 된 거고 여기가 사실 위치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데 이제 미리 조사를 했던 부분일까 이렇게 금방 매도가 될 수 있었던 걸 예상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제가 항상 다니던 길이라 이렇게 멀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내놓고 나서 이제 한 10분 정도가 와서 보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좀 너무 멀다. 너무 안으로 들어가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집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멀면은 그 가까운 데보다 가격을 싸게 내놓으면 되거든요. 가격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지보다는. 제3자가 봤을 때도 어쨌든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하던데 여기 이제 매수하신 분이나 집을 보러 오셨던 분들은 어디 수요층들이죠? 그 스타필드 주변 사람들인가요? 그 매수를 하셨던 분은 거의 주변 분들이셨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매수하신 분은 은평구 분이셨어요. 오히려 서울에서는 이제 이 가격에 이 평수에 이 컨디션을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은평구가 바로 옆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까우시니까 어차피 자차로 출근하실 거고.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보신 날 그날 바로 가계약금을 입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본계약하기로 하고 진행 예정입니다. 아니 우리 그 PD님께서 또 영상을 넣어주시겠지만 이 뒤에 경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사실 외진 만큼 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2층인데 사실 여기 층이 좀 낮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지면이 보이는데 그 전 임차인 분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 협의가 잘 돼서 이 집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겨울이 너무 예쁘대요. 이게 눈이 왔을 때 딱 눈이 쌓이고 그리고 이쪽은 저 앞에 보시면 이게 문이 막혀 있어요. 네. 이쪽으로는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영구 조망 겸 사생활보가 되니까 뭐 커튼을 칠 필요도 없고 계속 그냥 이 채로 열어놔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집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도시 속에서. 도시 속에 약간 전원주택 같은 느낌도 있고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리다 만 게 이제 명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기는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일부 잃으시는 케이스였고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그래서 이제 분업님께서 따로 이제 대행 서비스를 이제 사설 대행 서비스를 맡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도 이제 법무사님이 이제 대행 서비스를 안 하고 계셨을 때거든요, 저희랑. 그래서 이제 따로 알아보셔서 이제 맡겼는데 거기에서 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고. 제가 이거를 이제 낙찰 받게 된 게 이제 제가 경장님 수강 2주차에 받았어요.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고 나니까 일단 덜컥 겁이 났던 게 일단 전세 보증금이 너무 많았는데 최우선 변제로 해서 잃는 금액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명도 난이도 상이다. 투자인 내가 너무 힘들다. 보증금 1억 중에서 얼마 3,700. 6,300을 잃으시는 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속 본업이 있으니까 네. 일단 첫 번째니까 한번 명도 대행 서비스를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외부 업체를 찾아서 이제 맡기게 됐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뭔가 알아내고 점유자랑 이제 처음 연락을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바로 전화 왔던 게 큰일 났습니다. 너무 강성이십니다라고 하시면서 강제 집행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드렸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나 봐요. 제가 중간에 끼어들면은 일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속 믿고 맡겼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점유 이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도명의 신청을 했고 개고를 하게 됐습니다. 개고를 하게 됐는데 이제 개고한 당일날 여기는 이제 계속 우편물을 잘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따고 개고를 하신 게 아니라 문 앞에다 이렇게 개고장을 딱 붙여놓고 가셨는데 이 점유자분이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밤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고요, 집에? 주소를 어떻게 알죠? 등기부에 사건- 보면은 거의 소유권 이전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사실 그날이 회사 회식이었거든요.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갑자기 누가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래갖고 다시 명도 서비스 하시는 분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다음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다음날 약속을 잡고 만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로는 지금 그 대행 서비스 쪽에서 해준 게 하나도 없고 시간만 좀 보낸 것 같고 결국은 계고에서 만나서 뭐 협의를 하기까지 우리 분업님이 다 직접 하신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 했던 네, 이유도 그런 경험치가 쌓여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만나서 한 2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일단 들어주고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단 그분은 되게 억울하신 거였어요. 근데 억울했는데 말은 들어주지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만 대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화가 나셨던 거였고 제가 다 들어주고 이제 공감을 해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분이 되게 쿨하게 당사자분도 이제 낙찰을 받으신 분이고 요거를 하니까 서로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제가 빨리 정리하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만나고 일주일 만에 나가셨어요. 그 업체가 좀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분업님처럼 했다면 계고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그분 말씀하셨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대응도 같이 하라고 한 것도 맡긴 건데 그런 대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업체에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했죠. 근데 거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자기의 편한 것만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일단 뭐 명도가 됐으니까 일단 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종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진짜 뭐 명도 대행 서비스도 사실 사설 업체가 있고 사실은 이 서비스도 법무사가 하는 게 아니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그쪽은 뭐 법무사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있고 법무사가 이제 연락을 주고 받는 거랑 아무래도 사설 업체의 어떤 직원이랑 연락하는 거는 또 그 점유자 입장에서 무게감이 아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무사님과만 이제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업님의 이런 경험이 사실 남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 좋은 경험을 또 저 때문에 한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법무사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명도 맡길 때는 우리 법무사님께 꼭 맡기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무사님이 또 그런 이제 대책위원회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임차인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는 법무사님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또 제가 대표로서 대신 좀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일주일 만에 짐을 빼주셔서 뭐 매도되기까지는 뭐 순탄하게 진행이 된 건가요? 어떻게 이제 부동산을 내놓을까를 이제 플랜을 세워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건 일단 문자 부동산 리스트 쭉 다 뽑아가지고 문자로 다 보내서 한 80군데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일단 한 10군데 정도 답장이 오셔가지고 그분들만 일단 관리를 했고요. 네.
근데 그분들만 했는데 이제 빌라는 사실 손님이 찾는 사람이 요새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내놓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빠른 매도를 위해서는 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업 마지막에 배웠던 당근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당근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진짜요? 네, 이게 뷰가 한 3,000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보셨고 당근을 통해서 은평구에 계신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팔아주겠다. 은평구면 사실 관할 지역은 아니니까. 네, 옆블럭이긴 한데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차로 가면 금방 가는 거리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와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와서 사진 찍고 올리셔가지고 바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한 2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력 있는 부동산들은 손님을 어떻게든 끌어와가지고 이게 매도를, 왜냐면 가격이 또 그쪽보다는 훨씬 쌀 거니까 그걸 어필을 하셨겠죠. 가격 좋고 뷰도 좋고 구조도 나쁘지 않으니까. 특히 빌라는 동네에만 내놔야 되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고 80군데 말씀하셨는데 뭐 100군데 200군데 내놔도 되는 겁니다. 또 옆 동네까지 가면 많이 있으니까. 명도 부분 좀 힘든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이거 매도하기까지? 기준을 저로 잡으면 안 되겠다. 이 매수자 입장을 좀 고려해야겠다라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정말 바로 나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보고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말씀이 집도 너무 좋고 넓고 앞에 뷰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멀다. 너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정도 거리를 더 걸어다니기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접근성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만 맞춰준다면 바로바로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갖게 됐습니다. 다 갖추면은 사실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비싸게 팔려고 받은 건 아니잖아요. 들어간 돈도 적고 싸게 받았으니까 또 싸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주면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반드시 좀 실거주 수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워낙 가격을 싸게 낙찰을 잘 받으셨으니까 그 가격을 낮춰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잘 하셨고,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어떠셨는지 좀. 일단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장님을 믿고 끌어주시는 분이 있고 앞에 뭔가 나의 방패막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믿고 한다라고 하면 뭘 해도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고 제가 따랐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하네요. 오히려 이게 교육도 안 받으셨는데 빨리 받으셔가지고 성과를 만드시니까 그 당시에 교육생들한테도 되게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워낙 권리 분석 깨끗했고 가격도 잘 받으셔가지고 되게 저도 기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분업님이 이런 태도라면 뭘 하시든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교육생들한테 또 어떤 귀감이 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물건 받으면 또 이렇게 찾아뵙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